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6월 13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처럼 해소될 것 같지 않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반면 금리 인하론에는 계속 불이 붙는 모양새지만 그 약발은 이제 좀 떨어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날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1%로 전월의 0.3%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3, 4월 반짝 오름세를 탔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 근원 소비자 물가도 이 전달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죠. 로이터 통신은 낮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데드라인은 없다며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지난 10일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할 경우 즉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 양자 회담 개최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이달 말 회담에는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전날 미국 상무장관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 측의 부당한 행위를 모두 바로잡을 수 없는 합의문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 마찰을 심화시킨다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중국은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미국 측이 대등한 합의를 제안한다면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고요. 중국 측에서 좀 완화된 제스처를 보인다 싶었는데 다시 양측이 모두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달 말에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달 말까지 예정된 큰 이벤트 2개의 일정을 다시 짚어보면 18일에서 19일까지 FOMC 회의가 있고요. 28일부터 29일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죠. FOMC를 통해선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가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이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스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벤트 결과 확인하고 방향 결정하시는 게 투자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뉴스 전해드리자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은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부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명확히 선을 그어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 좀 물러서서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3분기 중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은 7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이달 발표될 2분기 경제 성장률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가 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같이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LG화학과 지리자동차 합작 법인 설립입니다. LG화학은 알겠는데 지리자동차는 뭐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리자동차는 중국 로컬 브랜드 중 판매량 1위인 중국 자동차 기업입니다. 이 둘이 손을 맞잡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은 LG화학과 지리자동차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고 각각 1,034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공장 부지와 법인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배터리 1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자동차와 자회사의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특히 LG화학은 그중에서도 로컬 1위 완성차 업체를 파트너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죠. 그런데 LG화학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SDI도 중국을 포함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삼성 SDI가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인 샤오펑 자동차에 이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주력 제품으로 정한 가운데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과 계약이 완료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오름세인데요. 이들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로 인해 막혀있던 중국 수출길이 뚫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노메트리와 상하 프론테크, WFM, 휘닉스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삼진 L&D 등등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원전 대신 방사선 산업입니다. 정부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늘리지 않기로 한 데 따라서 이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원전 단계적 축소의 대책으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원전 종사 인력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정책기획위는 이 내용을 에너지 대전환 실천 방안에 담아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이후 원전 해체 산업을 키우기로 했던 정부가 이번엔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사선 기술은 암치료나 뇌질환 치료 등 의료 분야와 농업, 생명공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 상용화 수준이 미흡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잘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 경제 규모는 2009년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기준으로 17조 1천억 원대로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육성 계획에 따라 이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우진. 이 우진은 지난해 자회사 우진엔텍이 국책연구과제인 원전용 소형 방사선 영상 감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바 있고요. 오르비텍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 및 검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지난 4월에도 신월성 1, 2호기 방사선 관리 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방사선 치료 장치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디알텍은 방사선 검출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방사선 촬영 장치에 대한 중국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방사선 산업 육성으로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진 중입자 가속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모비스도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와 방사선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